2차 시에서는 친환경 생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또 지구온난화, 많은 기상이변들, 가뭄이나 홍수, 우리 주변에 일어난 미세먼지라든지 또 미세 플라스틱 이런 환경 현안들이 많잖아요. 이런 현안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을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발생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 사진에 이제 다시 보여드리는 것이지만 광주에 있는 사직공원의 그 전망대가 미세먼지가 있는 날하고 없는 날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날보다는 이런 날을 원하죠. 최근에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이런 맑은 날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친환경 생활을 하면 이런 날을 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펭귄들이 이 비가 얼음이 녹게 되니까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생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도시 폭염에 대해서 광주의 낮과 광주의 밤, 여기가 지금 광주천이라고 그랬죠. 이런 그 도시의 열대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하면 광프리카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광주도 도시 열섬이라든지 열대야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직접 나무를 심고 도시숲을 가꾸고 광주천에 물이 흐르게 하고 하는 것들은 그 광주시청이나 이런 지방 정부가 할 일이지만, 우리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뭐 다른 우리가 친환경 활동을 한다면 조금은 더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물 문제나 녹조 문제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많은 그 활동을 하면,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오염원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샤워를 하고 또 우리가 자동차를 세차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돼서 이런 녹조라든지 또 수돗물의 수질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친환경 생활이 필요하고, 또 물을 어떻게 아껴야 될 것인가, 절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즘의 핵심이 자원 순환이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하면 순환 사회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 순환 경제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또 이 미세 플라스틱도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한테까지, 인체에까지 다시 영향을 미치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적게 발생시키고, 또 한 번 발생한 플라스틱은 되도록이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재생을 하든지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늘어난 걸로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옷이죠. 의료용 원료와 미세 플라스틱 온실가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이게 그림인데요. 전 세계 의료용 원료 흐름을 보면, 보시면 새로운 원료가 97%보다 높다면 플라스틱 63%, 그 다음에 면은 26%, 기타 11%. 그래서 플라스틱 원료, 뭐 우리가 흔히 알기 쉬운 말로 나일론이라고 그러죠. 나일론. 이런 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폴리에틸렌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의료용 섬유를 생산하는 그 양이 5,300만 톤이나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단계에서 12%가 이제 이런 플라스틱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유출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나서는 약 50만 톤 정도가 강과 바다로 이렇게 흘러나간다. 또 소각이나 매립에서 73%가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안 입을 수는 없지만 옷을 입음으로써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의 그 주요 원인이 온실가스라고 그랬죠. 보시면 이제 그 제품을 재활용하던 12% 정도가 이제 우리가 전략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집 중에 유실된 거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재활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그 빠져나가긴 하지만 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특별히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는 이 옷을 입는데도 온실가스나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원료와 에너지 등이 이 자원 소비가 높다 이 말이죠. 이 의료 산업이. 그 다음에 자원 낭비, 의료 생산에 투입된 원료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 안 해봤지만 이렇게 이런 그 의료 산업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유해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서는 세계 섬유 산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2억 톤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온실가스에 대한 그 의료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요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2016년대 의류산업과 신발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은 약 40억 톤 정도 돼서 전 세계가 배출하는 배출량의 8%. 그러니까 옷 입고 신발 신는데 그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8%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 공조라든지 자체 발생량을 저감한다든지 정확한 예측을 한다든지 자연 생태를 복원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여러분이 보시면 국가나 그 다음에 이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친환경 소비 생활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소비 생활은 누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국민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친환경 소비 생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는 우리가 지구를 또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고 또 우리가 그 기후 변화에 적응해서 살기 위한 전반적인 분야의 목표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해놨어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그래서 이 약자로 SDG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SDG에 대한 용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평생 동안 들어야 될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지 스포츠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 분야에 근무를 하든지 환경 분야에 근무하든지 조경인 분야에 근무하든지 또 어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행정을 하든지 어떤 분야에 있더라도 이 SDG를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의 화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약자로 SDG, 이 S자를 붙여서 끝에 소문자로 S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환경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 계층 간의 소통, 또 그 생태계의 보존, 여러 가지 분야에 17개 분야에 대한 어떤 전 세계 국가들의 목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 전 세계 국가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이 목표를 국가의 목표, 또 광역단체, 광주시나 이 전라남도나 이 광역단체의 목표가 있고 또 각 시, 군, 구의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담양군의 SDG, 광주 북구의 SDG 이렇게 별도로 다 만들도록 돼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그 시, 군, 구, 도, 광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SDG가 현재 만들어져서 여기에 대한 법도 만들어지고 유주가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친환경 생활의 가장 큰 모태는 이 기반은 SDG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친환경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이 되면 환경부에서 이런 그 포스터를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뭐 전기 플러그를 뽑자, 명절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들자, 고향 갈 때는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성묘 갈 때 일회용 사용하지 말자, 물건을 살 때는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을 구입하자 하는 이런 홍보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 다 친환경 소비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정책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게 이제 친환경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환경 소비라는 것은 우리 환경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구의 면적, 그 다음에 지구가 우리가 오염을 시키면, 우리가 활동을 하면 이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수용을 할 수 있는 생태 용량, 환경 용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려면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거나 또는 적게 주는 소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왕이면 비닐봉지를 사용한 것보다 시장 바구니를 가지고 간다든지 또는 가까운 거리는 좀 걸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는 그런 소비 형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이나 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되도록 물을 적게 사용하고 전기도 절약하고 쓰레기도 적게 배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지구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지구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도 살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동식물도 살 수 있고 동식물이 사야 우리 지구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구가 건강해야 생태계가 건강해야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동식물의 다양성이 풍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느 한 부류의 종들이 멸종해 가면 그 먹이 연쇄 과정이 일부가 생략되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엘로우스턴의 늑대라든지 호주의 토끼 사례로 몇 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 그 생태적인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면 지구 전체가 건강하지 않는 상태로 바꿔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면 친환경적인 소비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친환경 소비 페스티벌도 열고 있고 이런 활동을 국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탄소 친환경 생활 앞에 또 저탄소라는 말이 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그 지구 온난화의 그 주요 요인이고 또 기후변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탄소를 조금이라도 적게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생활습관, 라이프 사이클을 바로 이제 친환경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친환경 생활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부가 친환경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그린 카드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카드 제도가 있는데 친환경 소비 생활을 하면 소비 생활을 한 만큼 이제 포인트를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신용카드를 활용해서 저탄소 또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또는 대중교통을 구입하게 되고 전기나 수도, 가스를 전달보다 전력하게 되면 그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그 포인트를 활용해서 뭐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이제 그린 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녹색 소비라고도 하고 녹색 소득이라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전 국민이 이런 그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양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린 카드를 만들어서 저탄소 친환경 소비 생활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캠페인을 하죠. 그린권 내세요. 그러면 전국의 4만 개 유통 매장에서 친환경 소비를 하게 되면 포인트를 24포인트 최대 적립해주고 대중교통, KTX나 지하철,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최대 20% 적립을 해주고 국립공무원 회원님 전국에 784개의 공공시설물에서 할인을 해주고 무료 입장해주고 가정 내에서 전기, 수도, 가스 절약하면 10만 포인트 정도를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탄소 포인트제, 광주시나 뭐 대부분 도시가 이런 포인트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한번 여러분들 누려보는 것도 지구를 살리는데 일조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환경 마크 제도가 있습니다. 앞에 그린 카드고 환경 마크 제도는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보면 이런 마크가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 제품이 환경성이 이렇다. 그다음에 환경의 정보, 친환경 제품이다라는 것들을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는 믿음이 가죠. 믿음이 가기 때문에 또 내가 이 물건을, 이 제품을 삼으로써 조금이나마 지구에게 기여를 한다 하는 그런 그 믿음도 갖게 되는 거예요. 긍지도 갖게 되는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이게 잘 팔리니까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또 생산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은 저탄소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인증제도다. 92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린카드 제도, 그 다음에 환경 마크 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친환경 생활을 유도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는 GR 마크라는 이건 리사이클 하는 거죠. 우수한 제품을 이제 재활용해서 이렇게 인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 표시라는 제도도 있고 또 우리 냉장고나 뭐 세탁기 사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그 효율 마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환경 마크로서 표시 제도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한테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 기업에게는 이 친환경 제품들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친환경 시설을 해놓는다든지 또는 그런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녹색 매장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히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녹색 매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곳은 이런 평가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건축물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그런 건축물인지 물류나 차량을 운영할 때는 친환경적으로 전기차를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게 보는 거고 상품의 포장은 과대 포장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홍보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녹색 매장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이제 친환경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미세먼지라든지 기후 온난화라든지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배출한 온실가스, 미세 플라스틱, 폐기물 이런 것들을 조대로 적게 하기 위한 그런 정부의 정책으로서 환경 표지 제도라든지 그린카드 제도라든지 녹색 매장 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 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